여보세요? 행운 열쇠입니다. 무심코 집 전화기에 제 다이얼로 전화를 거니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열쇠, 그리고 며느리 서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60 중반을 넘긴 정분자입니다. 소박한 반찬 가게를 하며 남매 둘을 키웠고 한 달 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유품 정리 중 낡은 금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는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 전화의 마지막 통화가 열쇠 집일까요? 아버지는 원래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현금은 통장에, 도장은 함지에, 영수증은 봉투에. 저에게 늘 말하셨죠. 분자야, 돈은 표를 남겨야 한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헛간 다락에서 묵은 이불을 내리다 발견한 옛날 철제 금고. 도색은 벗겨졌고 다이얼과 키홀 2개가 앞면에 박힌 투박한 녀석. 손으로 쓰다듬으니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기와집입니다. 비 오면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구슬처럼 떨어지고 현관 옆 매화 나무는 봄이면 향을 뿜어냅니다. 아버지는 그 매화 아래서 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연필 끝을 칼로 깎아 쓰는 분이었죠. 장부 첫 장에는 늘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도 떴던 죽어도 떴던. 그런 분이 금고를 숨겨두셨다.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게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글쎄다, 나도 처음 보네.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농협 통장만 믿던 분이었으니까요. 금고라니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구석에 있는 무선 전화기를 들어 통화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진 돌아가시기 엿새 전까지도 전화를 자주 쓰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통화 기록이 열쇠집? 그것도 장례 전날? 제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띠.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행운 열쇠입니다. 혹시 이 번호로 최근에 금고 키 문의가 있었나요? 수화기 넘어 장부 넘기는 소리, 스탠드 램프 켜는 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네, 금고키 복제 1개. 다음날 오전 10시 수령 서연. 손님이 적요란에 직접 금고라고 쓰셨어요. 금고용이라 제작비가 더 듭니다. 서연? 우리 며느리 이름입니다. 집 열쇠가 아니라 정말 금고 맞나요? 예. 금고용으로 지 각인이라고 찍었습니다. 열쇠 머리 부분에 지 모양 각인이 새겨진 걸로 드려야 다이얼 금고가 돌아가요. 전화를 끊으면서 제 무릎이 탁 풀렸습니다. 왜 하필 장례 전날 금고 키를? 무엇을 열려고? 아버지는 금고를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서연이는 왜 키를? 다음 날 오전 저는 열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위 전화번호 행운 열쇠라는 붉은 글자, 진열대엔 수십 개의 키 머리. 사장은 2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서류는 못 보여드리지만 수령대장 서명 서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금고용 키 헤드지 각인. 그는 작업대에서 통통거리는 프레스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금고 키는 머리가 두껍고 이빨이 촘촘해요. 집 키랑 달라요. 진한 기름 냄새에 쇠가 갈리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습니다. 제 다이얼 장부지 각인.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연이가 그랬을까요? 혹시 누군가 이름을 빌려 쓴 건 아닐까요? 장례 전날 서연이는 어디에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서랍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첩, 시계줄, 낡은 지갑. 메모 하나가 나왔습니다. 12시 1칸 17, 29, 3. 굵은 사인펜으로 쓴 숫자. 잉크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고 다이얼? 시간을 뜻하는 말. 왜 1칸일까요?
메모 뒤에는 낯익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분자야, 내가 열어라. 아버지의 바른 글씨체. 가슴께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큰아이와 막내딸 조카까지 모여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는 부엌에서 찬을 돕다가 자꾸 헛간 쪽을 흘기 보았습니다. 어머니, 금고는 어쩌실 거예요? 글쎄, 열쇠도 없고 내일 은행 금고로 옮길까 해.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 얼굴빛이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간 서연을 따라가 봤습니다. 헛간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제 눈치를 보고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문이 헐거워 보여서요. 바람 들겠다. 그 말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습된 태연함. 제 등이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밤. 모두 돌아가고 저는 헛간에서 금고를 거실로 끌어왔습니다. 허리 아픈 몸이지만 굴리면 됐습니다.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12시 한 칸이라면 다이얼의 기준점을 12시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돌리란 뜻? 숫자 17, 29, 3을 순서대로 맞춘 뒤 키홀을 살짝 밀어 보았습니다. 툭. 잠금새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열린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은행 대여금고를 쓰셨나 싶어 다음날 읍내 농협지점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동의 없인 확인이 어려워요. 상속 서류 준비되면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안에서 해결하셨다. 제 기억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 금고가 전부라는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이장님이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분자 씨, 요즘 사기 많아. 유품은 식구들 모아 일괄로 하쇼. 서류 카메라로 다 찍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목록 녹화 입회. 다음 날 서연이가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할게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변함없이 상냥한 말투. 그런데 제 눈길은 서연의 검은 토트백으로 갔습니다. 두툼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서연아, 내 가방 무겁겠다. 아, 그냥 이것저것 노트, 파우치, 약통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괜히 평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집 성복댁 알지? 거긴 신협 통장 비번을 며느리가 바꿔서 한바탕 했대. 서연이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긴 좀 가족끼리 오해만 쌓여요. 그녀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작은 주름 하나.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점심을 먹다 말고 열쇠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문의건 말이죠. 손님이 금고라고 사인을 직접 쓰셨대요. 결제는 현금. CCTV는 공문 없으면 못 드립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의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전화세요? 아, 그냥 헛간 열쇠 따는 법을 물어봤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만 남았으니까요. 오후 조카가 들렀습니다. 이모, 금고는요? 나중에. 모두 모였을 때 해야지. 조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합니다. 불안하시면 거실 TV 셋톱에 CCTV 카메라 기능 있어요. 앱 깔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한 구형 캠을 살려 화면을 띄웠습니다. TV의 금고, 현관, 부엌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녹화도 되네. 조카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거실에 노을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주방서 서연이 상부장 문을 열다가 의자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쿵.
식탁 옆 서연의 토트백이 쓰러졌고 입구가 벌어지며 검은 파우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구르던 파우치에서 열쇠가 반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까이서 보였습니다. 헤드 측면에 뚜렷한지 각인. 서연아, 떨어졌네. 제가 먼저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올려보니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집 키보다 두꺼운 머리. 제 건데요. 차 키예요. 차 키? 차 키에 왜 지가 새겨져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 키면 차에서 써보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건 저희 집 화장대 열쇠예요. 아, 그러니? 방금은 차 키라더니요? 왜 말이 바뀔까요? 저는 조카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카는 곧장 TV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릿이 빨간 점이 켜졌습니다. 서연아, 오해 없게 같이 확인하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습니다. 해가 더 내려앉아 처마 끝 매화 향이 진해졌습니다. 저는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큰아이, 조카, 그리고 서연. 금고 위에 흰 천을 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은 모두 함께 확인한다. 목록 쓰고 영상 남긴다. 누가 먼저 열까요? 저는 일부러 키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열쇠집에서 사인을 직접 쓰셨다지? 방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시계바늘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키를 받아들더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무엇을?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님이 혹시 제게 맡기신 게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답이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먼저 다이얼을 아버지 메모대로 돌렸습니다. 12시 한 칸 맞추고 17, 29, 3.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렸습니다. 이제 키만 돌리면 끝입니다. 서연아, 돌려. 그녀가 키를 반 바퀴만 돌렸습니다. 금고의 잠금쇠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제 열리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안에 유언장 같은 게 나오면 저 불리해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금고 안에 유언장? 왜 하필 유언장을 먼저 떠올릴까요? 서연은 금고 속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돼서 왔습니다. 경찰? 누가 신고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신고했어요. 유품 훼손 시비가 있을까봐.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경찰 두 분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지구대 김순경, 박 경장.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면 합의로 여세요. 다만 목록 작성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하시니 내일 오전 입회하에 개봉하시죠. 영상 촬영하시고 목록 확인서에 서명들 하시면 분쟁 줄어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 다시 엽니다. 다 같이 카메라 앞에서. 경찰이 돌아간 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풀릴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얇았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금고 옆에 앉아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12시 한 칸. 왜 굳이 저 말을 썼을까요? 아버지 말버릇. 늘 저에게 하시던 말이 겹쳤습니다. 분자야, 한 칸만 옆으로 비켜서 보면 답이 보여. 한 칸. 옆에서 보기. 그때였습니다.
금고 옆면 스크래치 사이로 얇은 노끈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당기자 점착 테이프 조각이 함께 들렸습니다. 누가 한번 벌렸다가 다시 임시로 붙인 자국? 아니면 함정? 저는 내일을 위해 책상에 준비물을 차곡차곡 올려놨습니다. 흰 장갑, 볼펜과 노트, 증거봉투, 휴대폰 삼각대. 그리고 거실 카메라에 시간 표시를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하셨죠. 분자야, 큰일은 기록이 지켜준다. 장례식 전날을 떠올리면 작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빈소 차릴 때 서연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길, 음식, 향초, 상복, 치수까지 척척. 그런데 묘하게 현금 결제만 고집했습니다. 현금이 깎아줘요, 어머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영수증을 꼭 본인이 챙겼습니다. 부조 봉투를 정리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저녁 거는 제가 맡을게요. 그 말이 고마워 한숨 돌렸는데 자정 무렵 어딜 다녀왔는지 머리칼에 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국거리 사러. 새벽에요? 그 시간에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정말 시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 다음 날 발인 직전 서연은 아버지 방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정리 좀 했어요. 어수선해서. 그 방엔 무선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선 전화기에 제 다이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행운 열쇠. 모든 조각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한 칸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봉투에 메모를 넣었습니다. 12시 1칸 17, 29, 3. 그리고 봉투 겉에 굵게 적었습니다. 입회 개봉 토요일 10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목록을 만들고 영상으로 남기고 서명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괜찮습니다. 기록이 얘기해 줄 겁니다. 내일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굳을까요? 저는 혹시 몰라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10시에 입회 좀 부탁드려요. 금고 개봉하려고요. 그래요. 2분 더 모을게. 분쟁 나면 증인이 있어야지. 이장님은 동네 통장님과 경로당 회장님까지 함께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누가 불리할까요? 저녁 무렵 행운 열쇠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키 혹시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금고용지 가기는 아무 데서나 못 해줘요. 얘 내일 입회하에 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10시에 꼭 갈게요. 혹시 미리 열지 마세요. 왜 미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무엇을 막고 싶은 걸까요? 아버지는 열쇠를 2개씩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곡괭이, 창고, 닭장, 우편함까지 하나는 꼭 제 손에 쥐어주셨죠. 분자야,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 정말 오해라면? 혹시 누군가 그녀를 내세운 거라면?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걸까요? 조카와 함께 거실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하얀 종이를 길게 붙여 목록 용지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엔 번호, 가운데엔 물품명, 오른쪽엔 상태와 특징. 삼각대는 금고 정면과 측면으로 2개.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시간은 같은 시각으로. 녹음 앱도 켰습니다. 개봉 시작, 물품 제시, 서명 완료. 금고를 다시 살폈습니다. 경첩 주변엔 금속가루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문지르니 까끌까끌했습니다. 옆면 스크래치엔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며칠 내 생긴 것처럼 반질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매화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고 금고에서 금속이 수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저도 챙겨갈게요. 당연한 말인데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누구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할까요?
저는 서랍에서 고무도장과 인주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입회 개봉용이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혹시를 대비해 장갑과 지퍼백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사람을 지켜준다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요. 새벽에 우유 배달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자 씨, 밤에 집 앞에 차가 잠깐 섰다 갔어. SUV. 언제요? 11시 반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살피러 온 걸까요? 누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현관 앞에 휴대폰 삼각대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문 여닫침이 모두 찍히도록 각도를 올렸습니다. TV 화면을 켜 두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10시. 아버지, 제가 엽니다. 모두 보는 앞에서요.